2000년 전 황해바다, 수평선 너머에서 여러 척의 배가 몰려옵니다. 붉은 두건을 쓰고 진홍빛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해안을 향해 오는데요. 중국 역사 기록은 이들을 해적이라 불렀습니다. 왕조의 역사책에서 해적은 언제나 반역자였죠. 그런데 이 말은 해적이 국가의 틀 너머에서 움직이는 존재였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장백로입니다. 중국사에서 그 이름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해적이죠. 그의 활동 무대는 발해, 중국 대륙 북부에서 만주와 한반도를 지나 일본 열도까지 동북아시아 각지를 연결한 바다였습니다. 이번 동북아 주민에서는 발해를 무대로 활동한 해적 장백로를 통해 왕조사가 아닌 바다의 역사로 동아시아를 다시 읽어봅니다. 때는 111년 3월 고구려 태조왕이 후한의 현도군을 기습했습니다. 이 무렵 고구려와 후한은 전쟁과 교섭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111년에 고구려가 다시 공격한 것이었죠. 같은 시기 부여왕도 보병과 기병을 이끌고 낙랑군의 세를 공격하여 관리까지 처단했습니다. 이 전쟁은 두 나라 모두 국왕이 직접 출전한 총력전이었는데요. 고구려와 부여가 같은 시기 동시다발로 후한을 공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배경에 바다를 무대로 활약한 또 다른 세력, 해적 장백로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109년, 장백로는 무려 3,000명을 모아 산동성과 하북성 일대의 발해 연안을 공격했습니다. 이듬해인 110년에는 산동성 서북부 내륙의 산적과 손잡고 세력을 넓혀 장강 유역까지 진출했죠. 이때 장백로는 스스로 오량관을 쓰고 인수를 차며 부하들을 장군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를 통해 그가 단순한 해적을 넘어 새로운 왕국의 건립을 꿈꿨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후한의 조정은 장백로의 세력에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후한은 육군과 수군으로 구성된 대규모 토벌군을 보내 장백로의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하지만 장백로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죠. 장백로는 저항을 계속하면서 바다를 건너 요동군으로 이동했는데요. 장백로가 활동하며 계속 바닷길을 흔든 결과는 후한의 요동군은 물론 현도군과 낙랑군이 내륙에서 고립되고 군사력마저 취약해지는 상황을 불러왔습니다. 바로 이 틈을 타고 고구려와 부여가 동시 공격에 나선 것이었죠. 그렇다면 장백로와 같은 해적들은 왜 생겨난 걸까요? 2세기 초 후한 조정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13세의 황제가 즉위하면서 어린 황제 대신 외척과 환관이 권력을 다투었죠. 중앙 정치가 흔들릴수록 지방의 통제는 약해졌고 백성들에 대한 수탈은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육지보다 농업 생산력이 떨어지는 연안과 섬의 고통은 매우 가혹했는데요. 가혹한 수탈을 더는 버틸 수 없었던 백성들은 결국 바다로 나가 해적이 되었고 그들의 주요 활동 무대가 바로 황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경계가 아니라 세계를 연결하는 길이었죠. 황해의 바닷길은 산동반도에서 묘도군도, 요동반도, 장산군도를 거쳐 한반도와 일본 열도로 이어지는 거대한 네트워크였습니다. 선사시대부터 널리 이용된 이 바닷길을 통해 천하는 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이후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를 연결한 해상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발전과 안정을 이끌었죠. 하지만 제국의 바다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힘이 약해지는 순간 바다는 곧 다른 세력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후한의 힘이 강할 때는 바다가 제국의 통로였지만 힘이 약해지니 바다는 해적의 세상이 되었던 거죠.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1세기 전반 산동 지역에서 활동한 임회 해적이죠. 후한에서는 임회 해적의 두목 한 명을 잡은 사람에게 40만 전의 현상금을 지급했는데요. 당시 각종 도적 두목의 현상금이 5에서 10만 전인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한 고액이었습니다. 그만큼 임회 해적의 중요성이 매우 높았던 거죠. 장백로 세력의 활동도 이러한 역사의 흐름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경계를 넘은 이들의 활동은 반후한의 외부 세계와도 연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역사는 어느 한 왕조사나 나라에 국한된 역사가 아닙니다. 육지국가의 역사와 나란히 대칭을 이루는 또 하나의 세계였던 것이죠. 장백로가 흔든 황해의 항로를 따라가면 국가의 울타리 밖에서 움직인
사람들의 세계가 보입니다. 그 세계는 한 나라의 역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지도 위에서도 바다를 중심에 두고 역사를 다시 바라본다면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이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요?